자, 6월 28일 주식 투자 그리고 트레이딩 강의 1강이에요. 첫 강의입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강의 시작하는 겁니다. 새롭게 전체적으로 우리 주식 트레이딩 바이블 교육을 내일부터 또 진행되는데, 자, 그 전에 사전에 한번 과거의 주식 시장에 대한 부분들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과거에 주식 투자할 때는 주식 시장을 도박 투기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뭐예요? 작년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 주식시장을 도박이나 투기로 인식하는 게 컸습니다. 물론 IMF 이전, IMF 발생하고 나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렇게 크게 급락했을 때 대부분 도박으로 그리고 투기로 많은 투자자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한다면 말리죠. 그 위험한 거를 왜 하니 막 이렇게. 그리고 매스컴이나 아니면 드라마 아니면 영화 이런 데서도 다 이 주식 투자를 도박이나 투기로 표현을 했었죠. 자, 요게 여러분들 전원일기 아시죠? 자, 거기에도 주식 투자 관련해서 나왔었어요. 이 돈바람이라 그래서 기용인회가 자,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서 전축을 사서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일용 씨가 자, 돈 1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주식을 샀죠. 이때 상황이 80년대입니다. 자, 90년대도 똑같아요. 주식한다 그러면 다 말렸어요. 제가 처음 주식할 때 좀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형한테 맞을 뻔했어요. 자, 그래도 꿋꿋하게 30년 가까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은 그 당시에 주식을 선택한 게 가장 잘한 거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물론 중간중간 시행착오는 많이 겪었습니다. 자, 일용이가 100만 원 대출 받아 갖고요. 주가 급락해 갖고 난리 났습니다. 가족들 울고불고 난리 나고 동네에서는 완전히 신뢰를 잃고 대부분의 드라마하고 영화가 과거에는 투기, 도박으로 표현했다. 사회적 분위기가 이랬어요. 작년까지 이랬다는 거예요. 작년 코로나 사태로 주가 폭락했을 때도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 하반기 2020년 하반기 이후에 이구동성으로 다들 지금 주식 투자 안 하면 바보 취급 당하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주식 계좌는 다 갖고 있어요. 자, 재테크 투자로 이제 인식이 확 바뀌었어요. 자, 미국이나 유럽처럼 이제 주식 투자는 가장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 된 겁니다. 자,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 1년간 1000만 개의 계좌가 개설이 됐고, 자, 전체 계좌 4천만 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남녀노소 애기 데리고 객장에도 계좌 개설해서, 요게 최근 거예요. 최근. 자,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존니랑 강방천 회장이죠. 대대적으로 홍보했죠. 언론에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언론에서. 그리고 작년에 가상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어요. 폭등을 했었죠. 가상화폐 시장이 덩달아 급등하다 보니까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코인 시장이 함께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고, 가상화폐 시장 암호화 시장은 죽이기 위해서 정부가 주식시장은 재테크 시장으로 좋게 표현을 하고,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도박으로 화살이 그쪽으로 간 거죠.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 그쪽으로 가게 하면서 국민들은 주식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 발전,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급성장했는지, 자,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가 급성장하기 시작한 게 IMF 터지고 났어요. IMF 이후에 그때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 시작되면서 발전하면서 98년 이후에 급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김대중 정부의 제일 목표가 인터넷 통신망 세계 1위가 목표였습니다. 자, 그 당시에 손정희, 빌 게이츠, 김대중 대통령이 초대를 해서 자, 와서 한 말이, 자,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 어떤 부분들을 발전시켜야 되냐 해서 손정희 씨가 이제 브로드밴드, 인터넷 통신망 쪽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자, 빌 게이츠도 그쪽이 맞다 하니까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일주일 뒤에 발표를 했습니다. 정보통신망으로 세계 1위가 되겠다. 모든 학교와 공공기관 인터넷 회선을 보급하겠다. 이때 HTS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고요. 인터넷 회선이 전부 깔렸어요. 급속하게 성장한 계기가 98년 IMF 이후에 급격하게 성장했다. 특히
96년에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장됐고요. 97년에 지수옵션 시장이 개장되면서 뭐 여러분들 잘 알죠. 목포 세발낙지, 울산 물방개, 압구정 미꾸라지, 자 파생상품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HTS도 활성화가 된 겁니다. IMF가 HTS 보급에 혁혁한 공신을 했고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이때부터 크게 발전을 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제가 IMF 때문에 전직을 한 거죠. 원래가 H그룹 계열사의 기획팀에 있었는데 IMF 터지면서 이제부터 앞으로는 자 금융을 모르면 안 되겠다 해서 회사 그만두고 주식 투자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물론 그 전부터 기획팀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식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 자사주 관리나 아니면 주담 역할들을 했었기 때문에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저도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고 한 게 97년, 98년 IMF 계기로 시작을 한 겁니다. HTS가 98년 이후에 발전했다라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2010년 이후에요. 그 전까지는 또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 2010년 전까지는 집에서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아니면 PDA 단말기로 주문을 넣었습니다. 2010년부터 모바일 트레이딩이 발전하기 시작했죠. 삼성전자 모바일 폰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같이 발전한 거예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1992년 IBM이 개발한 사이먼서부터 출발을 해갖고 2009년 애플사가 아이폰 국내에 도입되면서 삼성이 갤럭시 그리고 LG 옵티머스 이런 것들이 출시되면서 MTS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요거 보시면은 MTS가 2009년까지는 거래량이 안드로이드가 4%밖에 안 되죠. 동그라미 보시면 2014년에는 거진 81%까지 2010년부터 급속하게 성장했어요. 제가 요거를 왜 기억하냐면 제가 지점장을 2011년에 달았는데 40살 지점장이 됐는데 요때부터 지점 평가할 때 모바일 트레이딩 실적을 평가 기준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위에 사장님이 지점장, 권지점장 이제는 앞으로의 세대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 HTS를 넘어설 거니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매주마다 보고해. 그래서 제가 보고했던 기억이 납니다. 2011년 본격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급격하게 발전한 그런 상황이에요. 과거에는 주식시장을 도박시장으로 보고 투기적인 걸로 봤었는데 이제 재테크, 주식 투자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변한 겁니다.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는 HTS가 발전하면서 그 다음에 MTS 모바일 트레이딩이 발전하면서 급속하게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이제 주식에 대해서 그럼 주식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주식 투자 막연하게 어떻게 하세요? 주변에서 친구가 종목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은 뉴스 신문 보고 이렇게들 다들 매매하는데 제가 지금서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복해서 학습하셔야 되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면 일단은 국내의 경제 현황이나 경기 동향을 파악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원자재, 환율, 금리, 실물경제, 유동성,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요 표는 요번 상반기 우리나라 현황이었어요. 원자재는 인플레이션, 유동성에 따라서 급격하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환율은 원화 강세 모습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유동성은 돈이 시장에 엄청나게 널려 있었고요. 백신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백신 보급이 우리는 안 됐었죠. 다른 나라들은 경제 기대감 때문에 경기 활성화 기대감 때문에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었는데 우린 상반기까지 백신 접종이 늦어지면서 상반기에 눌림 줬죠. 일부 종목들 눌림이 줬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원자재, 환율, 금리, 실물경제, 유동성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시장을 주시하고 있어요. 경제 현황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 경기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기를 분석하거나 판단할 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라고 배웠어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건 알죠. 활성화됐다가 침체됐다가 다시 활성화됐다가 침체됐다가 대부분 이렇죠. 정상적으로 움직이다가 불황이 오면 유동성 공급하고 다시
회복되면서 정상화되고 또 꼭지까지 급등하면 금리 조절하면서 불황을 가고 다시 이런 추세로 경기 변동 사이클이 이렇게 상승과 하락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10년 주기설. 여러분들 10년마다 주가 급락이 나온다. 이거 다 들어봤을 거예요. 부동산도 그리고 경기가 10년마다 한 번씩 하락한다. 다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자, 과거 이게 년도예요. 년도. 70년대부터 2015년, 2015, 16년 그때까지 고점 대비 지수 하락률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1차 5일 쇼크 74년에 30% 가까이 고점 대비해서 급락한 거고요. 블랙 먼데이 때 그리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 때 40% 이상, 작년에도 코로나 사태 때 변동성이 40%까지 고점 대비해서 40% 넘게 하락했었죠. 그런 것들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10년 주기로 주식시장은 하락한다. 자, 1차 위기가 1973년 그리고 2차 위기, 3차 위기, 4차 위기 쭉 그 내용들이 나온 거죠. 10년마다 두 가지 설이 있어요. 10년마다 2007년, 아니 1997년, 2007년, 2017년 뭐 이런 식으로 10년 전후로 주가가 하락한다는 설, 77년에 국내 건설주 파동, 87년에 미국의 블랙 먼데이, 그리고 97년에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매 10년 단위로 주가가 하락한다는 설, 그래서 80년대 제2차 오일 쇼크, 90년대, 2000년대 자 일본 자산시장 거품 붕괴 그리고 정보기술 거품 붕괴되면서 자 우리나라도 주가가 그 당시에 한번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5월에는 자 플래시 크래시라고 해서 알고리즘 초단타로 장중에 15분 동안 주가가 다우가 1000포인트 폭락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2020년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자, 요렇게 10년 주기로 주가가 하락한다는 썰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10년이니까 작년에 급락했으니까 2030년까지는 주가가 강세로 갈 수 있다. 다들 그렇게 생각들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한 뭐 2027년까지는 괜찮지 않겠냐. 7년 주기설도. 증권사에서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론가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장세는 강세장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10년 주기설이라는 거는 조금 맞을 수도 있지만 갖다 맞춘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경제 일본의 우라가미 구니오의 증시 4개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4계절이 있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4가지 장세가 나타난다. 이게 오히려 더 10년 주기설이나 그런 것보다는 더 유용하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 물론 10년 주기설도 알고 계셔야 되고 경기 변동 사이클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런 거를 파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다들 아시죠? 증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처럼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를 반복한다. 자, 일본의 우라가미 구니오가 니케이 지수를 살펴봤더니 4가지 장세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더라.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증시에도 또 적용했더니 또 잘 맞아요. 또 비슷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시 4개론 요거를 많이 배웠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요게 잘 맞는다. 자, 그래서 우라가미 구니오가 주장한 게 자,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 자, 그다음에 실적 장세로 넘어가면서 단기 반락을 일부 주고 다시 실적 장세까지 급등이 나온다.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까지는 주가가 급등한다. 그 다음에 역금융 장세, 유동성 회수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역실적 장세 가면서 잠깐 반등 나왔다가 주가가 급락하는 경기 하락기. 그러니까 경기 상승기와 경기 하락기를 4가지 장세로 나타난 겁니다. 사실 저도 이걸로 종목들 많이 살펴보고 대응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금융장세, 유동성 장세. 자, 불황 또는 특별한 사건으로 경기 침체가 되었을 때 정부 주도로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기. 채권시장에 있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한다. 작년에 코로나 발생하고 전 세계가 돈을 막 뿌려댔죠. 헬리콥터 머니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3월 이후 4월 쭉 계속 급등이 나왔던 장세가 무슨 장세다? 유동성 장세. 돈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장세였다. 그럼 지금은 실적 장세, 장기간 저금리 정책, 유동성 공급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경기가 호전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 작년에 돈을 뿌려댔으니까 그리고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 기저효과로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2분기에 지금 실적이 빵빵빵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시기가 실적 장세라는 거죠. 지금 실적 장세라는 거죠. 주가가 최고가까지 올라오는 그런 장세다. 통상 경기 호전과 주가 상승 뉴스로 일반 투자자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올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주가 빠지면 들어가야지, 빠지면 들어가지 하다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주식시장에 막 참여를 하고 있어요. 유동성 장세나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이 장세들이 통상적으로 10년 주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짧게. 증시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그래서 과거처럼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가 장기간 몇 년 동안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 올 9월 이후에 하겠다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몇 년 동안 이렇게 저금리 그리고 유동성 공급을 계속했는데 최근에는 그냥 한 번에 돈을 왕창 풀었다가 또 걷어들일 때도 빠르게 회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은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무슨 장세다? 예, 실적 장세에 위치해 있다. 올 하반기로 가면서부터 이제 역금융 금리 인상 시발점은 금리 인상이야. 금리 인상. 역금융 장세로 갈 수 있는 턴하는 그런 자리가 금리 인상. 정부가 금리를 인상하느냐, 돈을 회수하느냐,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실적 장세에 증시 상승세가 과열되면 등장하는 시기. 자, 물가 안정. 자, 지금 인플레이션 장난 아니죠. 예, 여러분들 보시면 식품 가격, 고기 가격, 유가공, 원유, 밀가루, 설탕 모든 게 지금 올라가 있어요. 지금 장난 아닙니다. 월급 빼고 지금 전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과열된 경기를 줄이려면 뭐예요?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가 금리를 올리는 시기. 내년 대선이 있다 보니까 지금 금리 못 올리고 있어요. 우리 정부는. 왜요? 표 때문에. 내년 대선 끝나고 나서 어떤 후폭풍이 올지, 대선 전까지는 돈 막 뿌려대고 물가 뭐 올라가든 뭐 하든 그냥 일단 돈 뿌려대는 거죠. 대선 끝나고 나면 금리 올리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비들을 서서히 시작을 해야 된다.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이동하는 시기가 역금융 장세인데 금리 올리기 시작하는 그 신호탄을 살펴야 된다. 금리 인상이 되면서부터 역금융 장세로 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돈을 회수했으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나빠지죠. 자, 유동성이 회수되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기업 실적도 안 좋아지는 시기가 역실적 장세예요. 이건 내년 아마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내년 하반기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쯤으로 보는데 금리 인상이 먼저 발생을 하고 아직까지는 지금 실적 장세예요. 금융 장세나 역실적 장세 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기 전에 지금 어떠한 상황이다. 경제가, 경기 지표들이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먼저 주식 투자하기 전에 장세 판단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이 부분으로 제가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뽑아드리고 자, 이 종목들 매수하고 이렇게 대응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잘 맞습니다. 금융장세에 어떤 종목들이 가는지, 그리고 실적장세에는 어떤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는지, 그리고 역금융장세, 그리고 역실적장세. 자, 그 상황들은 제가 차차 계속해서 교육해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경제 그리고 경기 시장에 대한 상황을 체크한 다음엔 뭐를 해야 돼요? 탑다운 바텀업 경제의 분석 방법 이제 배울 거예요. 내일서부터 배울 겁니다. 실시간으로. 자,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 국내 이슈 관련된 종목들, 신규 테마 나온 종목들, 계절별 월별 일정이 반복되는 종목들, 7월 11일 초복이죠. 이제 닭고기 관련된 것들 미리 조금 줍줍해놔야 돼요. 일정주가 매매하기 좋죠. 탑다운 방식이나 바텀업 방식으로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 그리고 이슈가 될 종목들, 섹터들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망 종목군으로 분류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는 거죠. 자, 가치 투자 분석, 펀더멘탈 봐야죠.
그리고 정석 요인, 정량 요인 분석해야 되고 유상증자 매자닌, 신주 인수권 분사채, 전환사채는 반드시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적 평가법, 상대적 평가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종목 리서치 할 때는 저 것들 갖고 정석 요인, 정량 요인을 분석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모멘텀 투자. 모멘텀 투자는 테크니컬 차트 패턴하고 기술적 지표 분석하는 거죠. 요거 배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차트 패턴은 분봉, 일봉, 주봉, 월봉, 과거과 비교하고 차트 패턴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 지표는 요 5가지 정도. 이동평균선, 거래량, 볼린저 밴드, 상대적 강도 지표, 스토캐스팅, CCI, 모멘텀 많은데 이런 것들로 모멘텀 투자할 때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경기 동향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바텀업과 탑다운 방법으로 유망 업종과 섹터를 선택한 다음 그 다음에 유망 종목군을 분류하고 리서치한다. 투자 종목과 트레이딩 종목을 선정해서 목표가, 손절가로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목표가 투자 종목에 대해서 투자 기간, 장기 투자할 거냐, 중장기 투자할 거냐, 실시간 트레이딩 할 거냐, 투자 기간, 목표가, 손절가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트레이딩 종목, 월 단위로 트레이딩 종목에서 수익 나면요, 그 수익 난 종목들로 장기 투자로 재투자하는 거예요. 사실 하는 방법도 제가 교육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투자와 트레이딩 종목에 따른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이거 매매하기 전에 종목 분석이나 목표 다 짜여져 있으면은 그 다음에 투자 트레이딩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와 있어야 돼요. 매수하고 어디서 비중 확대할 건지, 그리고 어디서 익절할 건지. 수익 나는 매매 방법은 불타기 하는 매매 방법이 수익 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매수하고 비중 확대하고 계획된 매수 자리에서 비중 확대하고 상황에 따라서 손실 나면 손절하고. 요런 게 다 시나리오로 작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계획된 매수, 불타기, 물타기.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불타기는 수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물타기는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하지 말자. 시나리오에 따라 꿀매매한다. 꿀바닥, 꿀터치, 꿀상단, 꿀키스. 트레이딩 바이블에 다 나와요. 시나리오 작성이 끝나면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매매하는 겁니다. 급등장이냐, 강세장이냐, 횡보장이냐. 그리고 시간대별, 아침 동시 호가, 오전장, 오후장, 마감 동시 호가, 시간의 단일가. 제가 그 상황에 따라서 매매 효율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교육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투자하고 트레이딩 했던 거에 대한 자료 분석, 피드백을 남겨야 되겠죠. 월 단위로. 주식 투자 종목들 잘한 점, 잘못한 점. 잘한 점은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습관화하면 돼요. 잘못한 점은 버리거나 개선하면 되는 거죠. 트레이딩도 매한가지입니다. 잘한 거는 살리고 못한 거는 버리고, 그리고 주 단위나 월 단위로 내가 왜 투자 원칙을 지켰는지, 왜 잘해서 수익이 났는지, 왜 수익이 안 났는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주식이 투자가 됐든 트레이딩이 됐든. 그래서 장 끝나고 나서 제가 산책하고 운동할 때 뭐 하시라고? 복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기. 장세가 어땠고, 내가 매매를 어떻게 했는데, 원칙을 지켰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반성하고 일지에 기록을 해놓고, 저 데이터가 여러분들 1년, 2년만 쌓이면 여러분들은 바로 고수로 가는 거예요. 바로 선수로 가는 거예요.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하면서. 7가지 제가 오늘 이렇게 딱 말씀드렸죠. 이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이에요.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주식 플로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증권 기본 용어, 주식 투자하기 전에는 기본 용어나 기본 내용들, 우리 주식 트레이딩 바이블 3장에 있습니다. 그 내용들 숙지해 놓으세요. 그리고 가치 투자 분석과 모멘텀 투자 분석, 우리가 내일서부터 실시간으로 공부할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사형 증권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용한 매매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증권사에 전화하셔서 프로그램들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시장 참여자의 특성, 외국인, 기관, 큰손, 슈퍼개미, 하수, 고수, 작전 세력, 검은머리 외국인, 얘네들의 특성하고 매매 방법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장 상황, 장세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투자와 트레이딩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장단점이 있는지 그걸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투자, 트레이딩의 매매 원칙과 매매 방법 계속 교육하고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 거화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원칙과 매매 방법을 여러분 나름대로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 네, 주식은 투자와 트레이딩으로 투트랙으로 매매해야 된다라는 거. 자, 투자와 트레이딩 원칙을 반드시 지켜서 매매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제가 오늘 쫙 우리 주식 트레이딩 바이블 공부하면서 쭉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죠. 예, 앞으로 어떻게 교육하고 어떤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조금 자, 주말에 자료 작업을 하면서 자, 오리엔테이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조금 했는데 내일부터는 제가 주식 트레이딩 바이블 책을 갖고 교육을 할 거니까 과거에 여러 번 들어서 난 듣기 싫어. 그래도 한 번씩 복습한다. 과거와 조금 다른 내용들을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 트레이딩, 원칙과 매매 방법 만드는데 유용하게 쓰셨으면 합니다.